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잃고 평생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나라가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울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30년 전 한국에서 사망 처리된 한 베트남 노동자. 가족은 장례도 치르지 못했고 딸은 평생 그 나라를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 여자의 이름을 걸고 학교를 세우고 마을 전체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현장에 그 딸이 서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가 한국에 남긴 유품을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 그 땅에서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충격과 눈물의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하린입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에서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번에 푸엔성으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한국 정부와 코이카가 진행하는 통합농촌개발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은 감정은 없었어요. 제가 10살 때 어머니 린쾌가 한국으로 일하러 가셨거든요. 1994년이었죠. 가정부로 일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돈을 벌어서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연락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그때 전화를 받은 건 이모였는데 한국 사람이 대충 설명하고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냥 죽었다, 화장했다 이런 식으로만 알려줬다는 거예요. 시신도 볼 수 없었고 마지막 인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베트남에서 온 가정부 하나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했다고 여겼거든요. 어머니가 혼자 외국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상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은 결국 우리를 무시하고 불친절한 나라야. 그런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출장도 사실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개발협력이라는 것도 결국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거 아닌가요? 하노이에서 푸엔성까지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려는 건지 아니면 그저 거칠애에 불과한 건지 말이에요. 어머니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프로젝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다낭 외곽과 비슷했어요.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이어져 있었죠. 어머니 없이 혼자 자란 그 시절의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한국에서 온 개발팀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팀장인 김도윤이라는 분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생각보다 진지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저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하린 씨.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윤의 인사에 저는 공손하지만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하니까요. 프로젝트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30년 전 우리 어머니를 대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걸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품고 있던 한국에 대한 원망이 완전한 오해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출장에서 어머니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프로젝트 현장 시찰이 시작됐습니다. 김도윤 팀장과 함께 마을 곳곳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새로 지은 보건소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설계했어요. 김도윤이 설명하는 동안 저는 냉정하게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건소 앞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김도윤을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김 선생님, 오늘도 오셨군요. 할머니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데도 김도윤에게 다가와서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베트남어로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김도윤도 서투른 베트남어로 대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연기하는 건가? 카메라라도 돌리고 있는 건가? 하지만 곧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어요.
한국개발팀 사람들을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하면서 한국어로 인사하는 거였습니다. 어머,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어떻게 알죠? 제가 놀라서 묻자 김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 마을에서는 한국어 교실도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처음엔 저희가 가르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서 서투른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누나도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야, 누나는 베트남 사람이야. 그러자 아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럼 한국어 못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는 업무상 한국어를 배워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감정 때문에 굳이 한국어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마을 이장님이 나와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김도윤을 보자마자 정말 반가워하더라고요. 김 팀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이런 개발 프로젝트를 하면 보통 주민들이 형식적으로 협조하는 정도인데 여기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한국팀을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이 저를 소개받고는 말했어요. 아, 정부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줬습니다. 간단한 것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푸짐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을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김도윤에게 말했어요. 김 선생님, 우리 딸이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해요. 여기 보건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꿈이 생겼다더라고요. 또 다른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마을에 이런 변화가 올 줄 몰랐어요. 한국 분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다니.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마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린 씨, 혹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글쎄요. 개발 협력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쇼인 건 아닐까? 그런데 그때 마을 회관 안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발견을 말이죠. 마을 회관 안으로 들어가니 벽면에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과거 의료 프로젝트 사진들, 마을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어요. 저는 평가 업무차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쪽은 1994년부터 시작된 의료 봉사 프로젝트 자료들입니다. 김도윤이 설명하면서 한쪽 구석을 가리켰어요.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낡은 가방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가방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방에 붙어 있는 낡은 라벨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쿠-발런티어 인터프러터 1994.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린쾌. 그건 우리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부로 한국에 갔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통역자원봉사자라고 적혀 있는 거죠? 저 가방은 뭔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저건 1994년 의료 프로젝트 때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분의 물건이에요. 마을 분들이 기념품으로 보관하고 계신 거죠. 그 자원봉사자 이름이 뭐라고 했죠? 린쾌 씨라고 하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김도윤이 급히 의자를 가져다 줬어요. 마을 이장님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혹시 린쾌 씨를 아시나요? 정말 은인이신 분이에요. 은인이라고요? 네, 1994년에 이 마을에서 전염병이 돌았을 때 린쾌 씨가 없었다면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거예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장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린쾌 씨는 처음에 한국 의료진들의 통역을 도와주셨는데 점점 직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셨어요. 밤낮 없이 아픈 아이들 곁에서 지키셨죠. 저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내줬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가방을 열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트남어로 적힌 메모들, 오래된 사진들, 손으로 쓴 일기장 같은 것들이었어요. 사진을 하나씩 꺼내서 보는데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분명히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흰 가운을 입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가정부로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의료 봉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님이시군요.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어머니를 아세요? 물론이죠. 린 쾌 씨가 우리 손자 목숨을 구해주셨거든요. 고열로 의식을 잃었는데 사흘밤을 꼬박 간병해 주셨어요.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마을에 약이 떨어졌을 때 린 쾌 씨가 자기 돈으로 약을 사서 나눠주셨어요. 자기는 굶으면서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쳐 주셨죠. 공부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린 쾌 씨는 병원에서 잠을 자셨어요. 환자들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요. 자기 딸이 그립다고 하시면서도 여기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돌봐주셨어요. 린 쾌 씨가 만든 급식 프로그램 덕분에 영양실조 아이들이 다 나았어요. 저는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어머니의 친필이었어요. 오늘 또 아이 하나가 살아났다. 리나가 보고 싶지만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아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니까. 돈은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괜찮다. 리나가 나중에 이해해 줄 거야. 엄마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말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외롭게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많은 생명을 구하며 살아가셨던 거였습니다.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린 씨, 지금도 이 마을에는 린 쾌 씨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머님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한국을 미워했던 이유가 모두 오해였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김도윤이 조용히 물티슈를 건네주었는데 그의 배려심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천천히 하세요. 충격이 크실 거예요. 김도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를 단순한 업무 파트너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마을 이장님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린 쾌 씨는 처음에 정말 한국어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의료진들이 환자들과 소통하기 어려워하는 걸 보고 스스로 통역을 배우겠다고 하셨죠.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네, 낮에는 환자들을 돌보고 밤에는 한국 의사 선생님들한테 베트남어를 가르쳐드리기도 하셨어요. 정말 열정적이셨거든요.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린 쾌 씨였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네요.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팀이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도 린 쾌 씨 때문이에요. 1994년 프로젝트 보고서를 보니 린 쾌 씨가 이 마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셨더라고요. 마을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린 쾌 씨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가난해도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다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죠. 또 다른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린 쾌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딸이 나중에 커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라고 그게 자기 꿈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그런데 어머니는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김도윤이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지셨어요.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않고 환자들만 챙기시다가 한국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었군요.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마을 사람들과 한국 의료진들이 곁에 있었어요. 마지막 말씀도 딸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어요. 린 쾌 씨 장례식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린쾌 씨를 가족처럼 여겼거든요.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가 외롭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떠나셨던 거였어요. 그럼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뭔가요? 한국 사람들이 대충 처리했다고. 김도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당시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1994년에는 지금처럼 통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거든요. 급하게 연락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30년 동안 한국을 원망했는데 그게 모두 오해였다니.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어머니를 가족처럼 돌봐드렸던 거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네요.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당시에 더 신경 써서 소통했어야 했는데.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일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하린 씨, 이걸 드리려고 했어요. 린쾌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편지입니다. 편지요? 네, 혹시 딸에게 전할 기회가 있을까 봐서 3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어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베트남어로 사랑하는 내 딸 하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어머니의 친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린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아마 잠들어 있을 거야. 엄마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하는지 알까? 하지만 엄마는 지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단다. 이곳 아이들이 너를 많이 닮았어. 똑똑하고 예쁘고 꿈이 많은 아이들이야. 이 아이들을 보면 너 생각이 나서 더욱 열심히 돌보게 돼. 엄마가 여기 있는 동안 너는 혼자 많이 외로울 거야.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여기서 하는 일들이 나중에 너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하린아, 엄마는 내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엄마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 말이야. 혹시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기억해줘. 그리고 엄마가 여기서 만난 좋은 사람들도 기억해줘.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야 어머니를 정말 이해할 것 같아요. 그때 제시도 현계 속편집마을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린 씨,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마을 뒤쪽 작은 언덕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돌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가 린쾌 씨가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무덤 앞에는 작은 표지석이 있었는데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린쾌 여사 우리 마을의 천사 1994년 서거.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모셨어요. 매년 기일에는 추모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한국을 너무 미워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셨는데. 김도윤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은 정말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지금은 정부에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아직 어머니만큼 훌륭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의 마음이 하린 씨에게 이어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마을 이장님이 말했어요. 린쾌 씨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내 딸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요. 지금 보니 정말 그렇게 되었네요. 저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한 프로젝트 평가가 아니라 이 마을과 한국의 개발 협력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상세히 적었어요. 김도윤이 제 방을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하린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내일 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인가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계획하셨던 프로젝트 현장이에요. 지금 저희가 그 계획을 이어받아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뜻까지 알고 싶었어요.
다음 날 김도윤은 저를 마을 중심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 지어진 커뮤니티 센터가 있었어요. 여기가 어머님이 마지막에 계획하셨던 교육센터예요. 어머니가 계획하셨다고요? 네, 어머님의 일기에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고요. 센터 입구에는 작은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린쾌 교육센터 마이너스 1994년 린쾌 여사의 뜻을 기리며 저희가 어머님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설계했어요. 도서관, 컴퓨터실, 어학교실까지 모두 어머님이 구상하셨던 것들이에요. 센터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기 다니는 아이들 중에 린쾌 씨 덕분에 살아남은 아이들의 자녀들도 많아요.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누나, 저희 할머니가 린쾌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요. 그래?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데? 린쾌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이렇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니. 김도윤이 벽 한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사진들은 모두 어머님과 관련된 거예요. 벽에는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재 이 센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사진도 있었어요. 어머님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벽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한국에서 버려진 게 아니라 여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구나. 그때 센터 관리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할인 씨죠? 정말 어머님을 닮으셨어요. 특히 눈이요. 어머니를 직접 아셨나요? 물론이죠. 제가 어릴 때 린쾌 씨가 저희 집에 자주 오셨거든요. 제가 열병으로 앓을 때 간병해 주셨어요.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린쾌 씨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교육이 이 마을 아이들을 구원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센터가 지어졌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김도윤이 말했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에서도 모델 케이스로 삼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정말인가요? 네, 어머님이 심어놓으신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서 더 많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습니다. 30년 전 어머니의 작은 헌신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할인 씨, 혹시 괜찮으시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 프로젝트를 더 확대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의 뜻을 더 많은 곳에서 실현하고 싶거든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사명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노이로 돌아온 저는 즉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프로젝트 평가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왜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제안서였어요. 푸엔성 통합 농촌 개발 프로젝트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모델 사업입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상세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인터뷰 내용, 교육센터의 성과,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전부터 이어져 온 한국과 베트남 간의 진정한 협력 정신을 담았어요. 부장님이 제 보고서를 읽어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할인, 이 보고서는 정말 감동적이네. 특히 린쾌 씨 이야기는 혹시 실화인가? 네, 모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린쾌 씨는 제 어머니입니다. 부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너의 의견은 반드시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담당하고 싶습니다. 제 보고서는 결국 장관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푸엔성 프로젝트가 베트남 전역의 모델 사업으로 선정된 거예요. 김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인 씨, 정말 고마워요. 프로젝트 확대 승인이 났다는 소식 들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실 때 한국에 한번 와보시는 건 어때요? 코이카 본부에서 직접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가는 것이 여전히 조금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30년 전에 이곳에 오셨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김도윤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하린 씨,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고마워요. 드디어 어머니가 머물렀던 나라에 왔네요. 코이카 본부에서의 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베트남 농촌 개발 프로젝트가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대되기로 결정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 프로젝트의 베트남 측 총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도윤이 저에게 말했어요. 하린 씨,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는 저를 서울 시내의 한 작은 공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1994년 의료봉사단 기념비가 있는 곳이에요. 공원 한쪽에는 작은 기념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는 당시 봉사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린 쾌린 쿠 마이너스 베트남 현지 협력자. 어머니 이름이 여기에도 있네요. 네, 어머님의 공헌을 한국에서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 것 같아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버린 나라가 아니라 어머니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가려는 나라였어요. 제가 30년 동안 오해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1년 후 저는 다시 푸엔성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딸 리녀쌀과 함께였어요. 딸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병원, 확장된 학교,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엄마, 여기가 할머니가 일하셨던 곳이에요? 그래, 할머니가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셨던 곳이야. 린쾌 교육센터는 더욱 커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변 마을 아이들까지 와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김도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린, 안녕. 너가 하린 씨 딸이구나. 안녕하세요. 엄마가 김 아저씨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센터 벽면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더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린쾌 여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마이너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자. 마을 이장님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하린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모든 건 어머니가 심어 놓으신 씨앗 덕분이에요. 그때 한 아이가 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사람들 도와줄 거야? 린이 대답했어요. 네. 저도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딸의 대답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이 3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어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심어놓은 꽃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린이에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어요. 린이 무덤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저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어머니의 뜻을 이해해요. 그리고 계속 이어가겠어요. 해질 무렵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베트남 우정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노래를 부르고 어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네, 어머니가 꿈꾸셨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하린 씨,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겠죠? 물론이에요. 이제 우리는 진짜 파트너니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진심은 정말 잊히지 않는다. 어머니의 향기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그 향기를 저와 제 딸이 이어받아 더 멀리, 더 많은 곳으로 퍼뜨려 나갈 것이다. 마을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향기는 세월을 넘어 계속 남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